쏘다 한번 오른쪽 배는 무슨 사연 싣고 오길래 아찔합니다. 바다가 그리우면 찾던 인천은 여전히 청춘의 여행지로군요. 추억 속 인천의 맛 기억나십니까? 그런데 말이죠, 이 친근한 음식 속에 항구의 사연이 숨겨져 있다는 것도 알고 계셨나요? 항구 도시에서 태어난 인천 음식. 오늘 그 애틋한 사연 한 자락 펼쳐볼랍니다. 사연을 실은 배가 들어옵니다. 오늘은 이별 대신 만남이 있겠군요. 이쪽으로 들어가면요. 이 안쪽에? 네, 있습니다. 이 시골 전화로 전화가 멋지게 왔네. 네, 수고하십니다. 싱싱한 바다 냄새 좋습니다. 여름 별미 민어를 좀 살 생각인데요. 반가운 분을 만날 약속에 마음이 더 들뜹니다. 여기 좀 봐. 이야, 이 색깔이 예술이구만. 예술. 여기는 이 색깔이 이게 싱싱한 거죠? 갈치. 아이고, 생선 종류도 셀 수가 없네. 어디 여기 민어집이야. 여기야. 아, 여기 있네. 오랜만에 구경하는 민어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47년. 이야, 그럼 아주 여기에 원로시네. 네. 인천 제2고향. 제1 고향이 어디시? 제2 고향 어디서 태어나셨어? 경상북도 달성. 아이고, 난 여기 경상도 분이 여기에 계실 줄 몰랐어. 60년도까지도 상당히 많이 났다고 그래요. 예, 그때도 많이 났습니다. 네네. 그때는 벽제가 앞바다에서. 그러니까 한 80년도까지는 인천에 많이 났었어요. 뭐 다 좋은데 여기. 네, 다 물건은 손에 잡히는 걸로 하죠 그냥. 요거 물건 아주 이쁘고 좋네요. 네. 어제 잡아서 바로 방 사장님 아드님이 고른 민어는 4kg쯤인데 이 정도 돼야 여러 부위를 맛볼 수 있답니다. 며느님이 손질을 해주시는군요. 엄마한테 며느리한테 이제 소리가지고 발라고. 민어 순놈은 아까 보여드렸듯이 이게 이제 반 자른 건데 이렇게 두꺼워요. 그리고 이 배바지 자체에서도 한 3가지 정도 맛이 납니다. 이게 부위별로 맛이 틀려요. 자, 어려서 고향을 떠난 저는 잘 모릅니다만 뱃살에서 3가지 맛을 구분할 정도로 인천 사람들에게 민어는 친숙한 생선입니다. 여름이면 월미도 앞바다에서 낚시로도 민어를 잡았다죠. 자, 이제 민어도 받았으니 그분을 만나러 가야겠어요. 맞지? 틀림없네. 네. 연한 식당이라. 어디가 있군가? 아, 한 바퀴 돌아야 되네. 어? 여기요, 여기. 오시더라고, 저기. 연안에서 여기 들어서 물어보면 금방 간다고 그러는데 오라고 말입니다. 오랜만입니다. 네. 정말 오랜만에. 많이 바쁘시고 그러신데 오늘 저하고 시간이 더 비어서. 그 인천에서 하시는 일이 지금 제 17회 그 아시안 게임. 그거 이제 개폐막식. 네, 개막식 개폐식. 그 이제 저한테 네. 해달라고 해가지고. 아, 당연한 일입니다. 청산도로 들어갔어요. 그래가지고 임감독님 만드신 그 영화의 그 길이 있어가지고 얼마나 유서 깊은 길이 되는지 모든 사람이 다 글로 몰려와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처음으로 춤을 췄더니 감독이 이게 웬일이십니까? 왜 춤을 추십니까? 이러면서 영화 서편제는 못 봤어도 이 장면만은 기억나실 겁니다. 예.
서편제. 저도 배우인지라 영화 그 장소에 서니 절로 덩실덩실 어깨가 움직이더군요. 기덩기덩. 한국의 정서, 전통의 미 하면 떠오르는 이 장면을 만든 분이 바로 임권택 감독입니다. 책임이 더 어려우세요. 아시안 게임이 이게 국가적으로도 큰 일인데 한국 사람이 가장 정이 많다고 하니까 정의 문화. 네, 정의 문화를 네. 소개하고 정스럽게 이렇게 대회가 치러져 가는 거를 예. 담아보자. 보여드리고 싶으시군요. 예. 하도 와서 고생하신다고 그래서 여름에 이제 말복을 타서 이제 복다림 음식으로 민어만한 것이 없다지요. 여기 보면 이 불에도 맛있다고 그래요. 예. 그래서 이제 불에도 드시고. 한 20년 전에 네. 월미도에서 매운탕, 민어 매운탕을 어떻게 맛있게 이제 먹은 일에 그 가끔 그 민어를 네. 먹었으면 했는데 너무 귀해가지고 한테 예, 그렇습니다. 예, 먹기가 어렵고 참기름 네. 간장을 했어요. 역시 인천하면 민어가 유명하군요. 이제 한 달 후면은 아시안 게임으로 인천이 더 유명해지겠죠. 명절 때 올해도 살았구나. 우리 아시안 게임이 볼만한 게 참 많다고 그래요. 소문이 벌써 나요. 예, 인천 사람들하고 많은 네. 이제 그 기량들이 네. 또 선보여지고 또 뭐 저 부구 저 선수들도 오고 네. 무슨 그 미인들이 와서 또 나오고 팔도미인이 다 모이겠어요. 아이고 오셨네. 아이고 네 수고하셨습니다. 직접 오셨어요? 네. 민어 곰탕이라니 말로만 듣던 귀한 음식입니다. 데만 제가 이제 고음국을 해먹. 아니 이거 저 임감독님 앞으로. 저는 제가 이래 민어를 고음국을 해놓으면은 보양식이에요. 여름 되면 꼭 이렇게 제가 이렇게 구워서 먹어요. 없을 거야. 영화를 100편이 넘게 오셨으니까 고양 시민으로서 이번 아세안 게임 네. 참 이렇게 성공적으로 예, 해주시면 저희들도 최대한으로 뒷받침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하시네. 예, 건강하게 좀 잡수세요. 네네, 이 네. 건강 보양식이니까. 예. 아이고 자 오늘 만남이 참 네. 역사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예. 전에 민어가 한창 흔할 때는 그때 70년도 아닙니까? 그때는 이 월미도 깡 있을 때예요. 그때는 공판장에 한 줄이 전부 민어였어요. 꽉 차서 그러면 그때는 층이지요. 가마니를 소금 가마니 담아 들어오는데 식관이죠, 한 층이. 이렇게 들어올 때 뱃사람들을 하는 이야기가 민어 울음소리 듣고 민어잡이 나간다면서 민어 울음소리가 그렇게 크답니다. 자녀를 보고 맞춰라. 아, 옛날엔 이 소리를 듣고 민어를 잡았다는군요. 이게 이제 불에요. 생선을 물에 띄게 하는 기간을 불에라 그러는데 이 민어는 다른 생선과 틀리게 불에 기름이 많이 차고 불에가 커요. 불에가 이렇게 거대하니 큰 소리가 날 만도 합니다. 이 불에는 조금 이가 안 좋으면 싫어할 정도로 좀 기름을 그 옆에 이제 좀 질긴 막이 있는데 그게 이제 껌 같은 느낌이에요. 그걸 씹으면 씹을수록 굉장히 고소합니다. 특히 더울 때 이 불에가 더 쫄깃해져 7, 8월 민어를 맛있다고 하는 거랍니다. 네, 이제 막 이제 산지서 요거 제가 한 대략 한 8kg 정도 나올 건데 이거 지금 우리 좀 오늘 가족들 저녁에 모이고 해서 요거 좀 잡으려고. 삼복대까지 어찌나 비싸던지 올여름 민어를 아직 못 먹어봤답니다. 한 마리도 못 먹었어 한 번도. 요거를 이렇게 비늘을 또 저희 어머니가 묵을 써주신 게 기억이 나더라고. 생각나는데 우리 집사람으로 좀 해보라 그러려고요. 민어는 버릴 것이 없다고 하지만
비늘묵이라니요? 듣도 보도 못한 소리에 호기심이 동합니다. 빨리 오세요. (20년) 차 며느리 영자 씨가 시어머니가 하시던 대로 민어곰탕을 준비합니다. 인천에 와서 처음 민어를 접한 어머니는 토박이 손님에게 이 음식을 배웠답니다. 뽀얗게 진국이 우러날 때쯤이면 뼈도 흐물흐물해져 국물과 함께 먹는답니다. 이거 생각보다 이거 잘 말랐다. 여름인데도. 이게 말린 민어로군요. 민어 여름이라 좀 덜 말릴 줄 알았는데. 민어도 말려서 드시나 봐요. 민어는 요리를 많이 여러 가지 요리를 해 먹을 수 있어요. 몇 년 전에 어머니 돌아가셨는데 어머니가 명절 때나 무슨 제사 때 이렇게 하면은 이 민어를 간장에 간장에다 해서 그 찜을 해주셨는데 그게 좀 짭짤하게 아니라 계속 먹어도 이렇게 짭짤한데 짠데 자꾸 땡기는 그런 맛이 있잖아요. 이게 인천에서는 말린 민어를 암치라고 부릅니다. 집집마다 말려두었다가 겨울까지 먹었다죠. 그럼 많이 끓이는 건가 이거? 이렇게 살짝 했다가 빨리 데쳐서 꺼내야 돼요. 아무리 생선이 물이 좋아도 말리게 되면 살짝의 노린내가 나요. 생선의 기름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그 노린내를 잡아주기 위해서 살짝 데치는 거예요. 이거는 직간장이에요. 뭐야 엄마 담그는 게 아직 남아 있었어 집에? 꽃감 빨아먹듯 남았죠? 아껴 먹는 어머니표 집간장과 참기름 한 병이 맛의 포인트인데요. 어머니가 해주실 때 그렇고 그 고산 냄새가 집에서 한 이 음식 하고 나면 한 2박 3일은 고산 냄새가 배 있던 것 같아요 기억에. 양념이 거의 없어질 때까지 졸였다가 뜨거울 때 꺼내 참기름을 발라야 한다는데요. 민어 곰국도 그렇고 참 손이 많이 갑니다. 장사하기 바빴던 어머니는 대체 어느 틈에 시간을 내 이런 음식을 만들었을까요? 어때요? 어머님은 이상하게 며느리 좀 막 시키고 그래야 되는데 혼자 이렇게 밤에 하시고 새벽에 하시고 그러셔요. 그래서 제가 직접적으로 본 거는 많이 있지가 않아요. 3살배기 딸을 업고 무일푼으로 올라온 어머니. 자식들은 어머니의 주무시는 모습을 본 적이 없답니다. 그저 언제든 요술처럼 맛있는 밥상이 차려져 있었다지요. 저희 어머니가 성향이 호랑이셨어요. 호랑이. 그래서 제가 장사 어렸을 지금 막 처음 장사 나올 때 막 21살, 2살 이때인데 새벽 4시까지 일어나서 밤 10시까지 일을 자고 그러면은 가게에서 앉아 있으면 그 조는 모습을 어머니가 용납을 못 하셨어요. 일어나라 그러고 참고 견뎌야 된다 그러고 그게 시간이 지나면서 제가 사업을 확장하고 하면서 저한테 많이 도움이 되더라고. 좀 아쉬운 점이 있지만은 그래도 오늘 그래도 좀 짠해요. 제가 속에 눈물 나올라 그래 진짜. 어머니 생각 많이 나시나 봐요. 네? 다 안 왔어. 진짜로. 참나. 민어 조림. 그 고소한 냄새에 배인 엄마의 마음이 이제야 아들에게 닿습니다. 연어 넣어보세요. 어머니가 하시던 대로 민어 비늘묵도 만들어 봅니다. 너댓 시간 푹 과서 식히면 묵이 된다는데요. 민어가 워낙 콜라겐이 풍부하기 때문에 가능한 음식이겠죠. 맛은 전혀 비리지 않고 입에서 바로 녹는 식감이 젤리 같다는군요. 이거는 딱 3초 만입니다. 딱 3초.
뜨거운 물에 데친 민어 껍질을 얼음물에 바로 식히면 더 탱탱해진답니다. 이 껍질 때문에 민어 먹는다는 마니아층이 있을 정도로 씹는 맛이 별미랍니다. 왔어요? 네. 큰딸과 막내 아들이 도착하니 금방 집이 시끌해집니다. 저기 중국집은 국날 뭐 모이도 있다고 했으니까 민어 시리즈로 끓여서 먹자고. 아빠 이거 잡숴봤어? 젓가락 조금 넣어. 맛있다. 니도 엄마랑 똑같아져 가는 것 같다. 똑같아요? 이제 똑같았다. 야, 강호 갔다. 야, 너 뭐라 하지 말아야 이제 엄마랑 똑같아진다. 야. 나는 좀 뼈도 좀 줘. 뼈 씹어 먹으면 맛있어 이거. 뼈 씌워 먹어요? 맛있는 엄마의 밥상에 둘러앉은 가족들, 정말 고소한 냄새가 납니다. 민어 풍년이던 인천 앞바다. 어릴 적 추억을 따라 달려온 송도는 옛날의 그 송도가 아니더군요. 아휴. 보시다시피 송도가 참 이렇게 많이 변했습니다. 근데 제가 기억하는 송도는 지금 보이는 송도와의 격차가 정말 말 그대로 상전벽해입니다. 옛날 정말 바다뿐이었는데 글쎄요, 아직도 이 송도에 어부가 있을까요? 네, 어청 계장님이십니까? 네네, 아유, 반갑습니다. 여기서 기다려주셨죠? 네. 네, 안녕하십니까? 그 당시에 송도 하면은 진매체 있었고, 이렇게 가두리로 된 무슨 연못 있었고, 그 연못에서 망둥이 잡고 그런 기억이 나거든요, 놀러 와서. 여기가 좀 뭐 갯벌이었습니까? 네, 여기서 쭉 갯벌을. 바다가 풍성했던 인천은 갯벌도 기름졌습니다. 아, 그렇군요. 여기가 조개가 많이 났다고 그러던데요. 아주 많이 잡혔습니다. 네. 오늘 잡아가지고 나오면 내일 또 그렇게 나오고 또 모레 나오고 화수분이었었어요. 생각보다. 이 적전 어촌간만 해도 462명 했으니까요. 그 사람들이 여기 한번 엎드려봐야 온 바닥이 다 삭하지 그냥. 토박이들이 기억하는 송도 갯벌은 조개뿐 아니라 꽃게, 망둥이, 낙지 같은 갯것들 천지였답니다. 땅이 척박했던 인천의 갯벌은 바다가 준 선물이었죠. 그러나 시절은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갈매기가 바다를 떠나 살 수 없듯 어부도 바다를 등질 수 없는 법이죠. 포구를 잃고 갯벌을 잃은 인천 도심의 어부들은 배 타고 차 타고 멀리 영종도까지 원정을 나옵니다. 나 텔레비에 나오게? 아, 척전 어청계 분들도 나왔군요. 잡는 거 우리 못 따라와요. 조개 잡는 거는 이게 가물학이에요. 이 가물학인데 참 이게 한때 인천하면 이 가물악탕이 최고였다는데 기억나십니까? 이것이 동죽이라는 조개인데 저희 앞바다에서 많이 나는 동죽. 이 동죽은 살이 연하고 단맛이 난답니다. 우리 동네는 옛날에 그 잔치집이 이게 빠지면 잔치 해나만 하라고 그랬어요. 요게 빗죽입니다. 임금께 진상했다는 상합은 8월 말까지 금어기라 구경을 못했습니다. 아쉽지만 금어기를 어길 수는 없지요. 신도시가 들어서면서 새 집을 지어 떠나왔지만 이웃들은 틈만 나면 모입니다. 더욱이 조개 음식은 품앗이를 하지 않으면 힘들답니다.
조개를. 시집 오기 전엔 저 강원도에서 살았죠. 조개잡이도 안 해보고 조개도 안 까보고 그러니까 그걸 다 배워서 하려니까 너무 힘들죠. 금손 잡은 걸 안 까죠. 손이 안 보이게 조개를 까는 순아 씨지만 새댁 때는 갯일이며 음식이며 다 이웃에게 배워야 했답니다. 빗죽이는 껍질을 까고도 모래집을 하나하나 제거해야 먹을 수 있다는 것도 처음엔 몰랐죠. 고기도만 만드는 게 아니라 이 빗죽을 다 만들면요 그렇게 맛있어요. 조개로 어떻게 만두를 만들까요? 빗죽이는 살이 쫄깃하고 단단해 소고기 대신 쓰였는데 성도분들은 떡국에도 이 빗죽을 넣었답니다. 언니 맛살 처음에 왔을 때 그 겉에는 딱딱한 막대기만 했는데 그 위에서 징그러운 게 꼭 저기 대나무 이렇게 딱딱 잘라진 것 같지? 근데 징그러운 게 쑥 나오니까 난 너무 놀래가지고 징그러워서 이 지렁이처럼 징그러운 게 여기 또 있구나 그랬는데 그게 그렇게 맛있는 건지 몰랐지. 언니 동생, 예. 자매. 친자매. 우리는 만두를 해 먹어도 꿩고기나 닭고기 이런 거를 삶아서 넣었거든요. 근데 여기 오니까는 이렇게 조개를 넣어서 인천에 시집 오니까. 그러니까 이 조개 넣는 맛이 또 담백하고 맛있어. 자매는 정월 대보름날 생전 처음 조개만두를 빚으면서 인천은 참 별천지구나 싶더랍니다. 지금이야 고기만두보다 조개만두에 먼저 손이 가지요. 밑에다 깔아야 되는 거 아니야? 왜 조개는 이렇게 뜨뜻할 때 먹는 거야? 그래야 맛있어. 맛있어. 삶아서 깐 동죽살은 당근이나 쑥갓 같은 채소를 익혀서 같이 무치는데요. 잔치집에 빠져서는 안 될 음식입니다. 동죽살 생것으로는 두루치기를 만든다는데요. 부동산에서 네. 동죽 두루치기. 동죽 두루치기. 둘렁둘렁 그러니까 두루치기. 두루치기건 김치찌개건 고기 대신 무조건 조개가 들어갑니다. 그런데요, 토박이들이 먹던 동죽 두루치기, 빗죽이 만두, 가무락탕은 지금의 인천 사람에게 꽤 낯선 음식입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항구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서울의 입구였던 인천은 개항 후 그 어디보다 빠른 현대도시로 변모해 갔습니다. 그 세월이 벌써 130년이 넘었습니다. 그동안 인천의 바다가 변하고 또 땅이 모두 변하고 사는 사람도 물론 많이 변했죠. 그렇다면 인천의 음식은 어떻게 변화가 됐을까 궁금합니다. (1883년) 인천은 일제에 의해 개항이 됩니다. 서울의 입구였던 인천에는 서양 문물이 파도처럼 밀려들게 되죠. 특히 외국인 우대구역인 청나라 조개지가 생기면서 쿨이라고 불리던 청나라 이주 노동자들이 대거 몰려듭니다. 천국의 쿠리들이 이제 마구 몰려들죠. 많을 때는 한 3,000명 가량이 부두에서 이제 기식을 하게 되는데 그 사람들이 뭔가 숙식을 해결해야 되는데 뭐 잠자리라는 것이 별로 없으니까 그저 남의 집 처마에서도 자고 뭐 돈 좀 있으면 그저 여인숙 정도 같은 데서 잤을 것이고 먹는 것은 그렇게 그 간편식으로다가 대거 많은 사람들이 먹을 수 있는 거 이게 바로 짜장면이 그렇게 해서 시작이
된 것이에요. 값싸고 빨리 먹을 수 있던 자장면은 중국 노동자뿐 아니라 한국 사람에게도 인기였겠지요. 개항 이후 인천에는 외국 사람뿐 아니라 전국 각지에서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이 거리는 1920년대 무렵에 인천의 노동자들이 아침을 해결했던 상밥집 거리라고 합니다. 상밥이라고 하는 것은 문자 그대로 작은 상을 차려서 내놓는 백반집. 그러니까 노동자들로서는 아주 균형 갖춘 영양을 섭취할 수 있는 그런 거리였다고 보고, 주막에서 국밥 한 그릇 팔던 시절, 이 거리에 밥과 반찬을 주는 전문 밥집이 최초로 생긴 건데요. 이 주변에 살았던 한국인들은 주로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정미소도 처음 생기고 우편도 처음 생기고 이 부두도 처음 생기고 정미소, 이런 그 모든 그 근대 문화들이 인천으로부터 시작이 돼가지고 인천에는 생전 듣도 보도 못했던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되고 있다, 요새식으로 말하면. 그래서 조선 팔도에서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금을 찾아 서부로 몰려들듯 일거리를 찾아 인천으로 몰려드는 그야말로 인천 러시 현상이 벌어진 거죠. 개항 후, 전쟁 후 7, 80년대 산업화 시기마다 인천 인구는 폭발적으로 증가합니다. 10,000명이 채 못 되던 인천 인구가 현재는 300만에 육박한답니다. 안녕하세요. 자, 요거 가운데 좀 쳐주시면. 50년 이상 이어온 이 밥집에서 상밥의 전통을 엿볼 수 있습니다. 음식의 종류나 가짓수는 달라졌겠지만 싸고 푸짐합니다. 옛날에는요, 밥그릇 이거는 2배만 하고 2배. 그리고 밥을 어떻게 컸냐면요, 아주 큰 밥그릇에다가 여기에다가 못해요. 이거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다가 밥 작으니까 더 달라고 이래가지고 더 올려가지고 줬죠. 노동자들이 주로 찾던 이 밥집은 밥이든 달걀말이든 눈치 보지 않고 더 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갑니다. 와. 아이고, 웬 대야인가 했더니 이게 김치찌개네요. 손님들 마음대로 먹으라고 내놓았답니다. 이렇게 장사해서 뭐가 남을까 싶은데요. 인천은 산물이 모여드는 항구라 식재도 풍부했고 값싼 해산물도 좋은 반찬거리였답니다. 그때는 생선이 흔했어요, 인천항에. 생선 조림도 많이 나오고. 그리고 늘 김치찌개는 그때부터 이제 오늘날까지 이어지는 거고. 거의 뭐 보면은 이제 인천에서 이제 부둣가에서 일하는 분들 또 아주 다양한 사람들이 많이 왔지만 그 중에 이제 제일 많이 오는 사람 그러면 지역에서 이제 부두에 관련된 사람들이 많이 왔어요. 다 힘든 시절이었지만 이 밥을 먹음으로써 그래도 기운 차리는 그런 밥이었었죠.
작은 체구에 빈 지게. 오늘 밥 한 상 사 먹을 돈은 벌었을까요? 항구의 모든 짐을 맨몸으로 저날랐던 부두 노동자들. 일당을 못 받은 날에는 무엇로 허기를 채웠을까요? (1973년) 부두시설이 이전하고 항구의 흔적은 거의 사라졌습니다만 60년 전 여기에서 시작된 물텀벙이 탕을 기억하는 분을 만났습니다. 지금은 다 매립이 돼가지고 바다였던지를 기억을 못할 정도로 여기가 변했는데요. 여기가 옛날엔 바다였고요. 또 지금 보이는 또 저쪽은 냉장 창고 있던 그 자리가 옛날엔 깡시장이었어요. 그래서 저기가 이제 뭐 생선들 모이는 직결지였고요. 저기가 어시장 자리였군요. 이 부분에 이제 솥을 걸어놓고 이제 그 아구도 끓이고 또 복도 끓이고 그냥 하루 종일 끓이는 거래요. 그거를 끓여가지고 이제 뭐 막걸리 한 잔 먹으면 그냥들 그냥 퍼주는 그런 음식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그냥 싼 음식이었죠. 뭐 지금은 아구나 복이 고급 음식이 됐는데. 순자 씨가 살아보지 않은 그 시절을 아는 이유는 시어머니 덕분입니다. 서울내기 순자 씨에게 아귀 손질법이며 인천 음식을 알려주신 분이죠. 우리 시어머니의 그 시어머니, 그러니까 시할머니 되시는 분이 이제 이북서들 피난을 내려오셨는데 할머니가 가만히 시장에 이제 부두에 나가보니까 이런 거를 죄 버리더래요. 그래서 그 할머니 생각에 요런 것 좀 갖다가 그냥 막걸리 팔면서 그 지게꾼들한테 그냥 주면 되겠다. 1953년경 황해도에서 피난 온 시할머니는 손질이 까다로운 아귀나 복을 잘 다뤘답니다. 그때야 양념도 없이 그냥 생선만 끓여 퍼주었다죠. 처음 시집 가서 물텀벙이가 뭔가 했더니 뭐 이렇게 물에다가 이게 뭐 저기 그물에 걸리면 이 재수 없는 이 생선이 자꾸 돈도 안 되는 생선이 걸리니까 그냥 바로 그냥 바다에다가 그냥 텀벅텀벅 집어넣어서 물텀벙이다 뭐 그런 얘기를 하는데 이제 어머니한테 들은 얘기로는 그래요. 그래서 이걸 물텀벙이라고 얘기를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요거를 많이 해서 아무튼 돈을 많이 버셨나 봐요. 그때 당시에. 시할머니에 이어 대부도 출신이던 시어머니가 가게를 이어받았던 60년대까지도 물텀벙이 탕은 공짜였다고 합니다. 뭐 거저주는 거니까 돈을 받고 주는 게 아니라 하다못해 짜장면 같은 경우도 배부르기 위해서 먹는 건데 그래도 그거는 뭐 20원이고 30원이고 돈을 내고 먹는 건데 아구 같은 경우는 막걸리 먹으면 그냥 떠주는 거니까 배 채우기 위해서 노동자들이 많이 먹었던 그런 음식이었던 것 같아요. 그 시절 어느 피난민 아버지는 막걸리 한 잔에 물텀벙이 탕으로 허기를 채웠겠죠. 그리고 다시 가족들 양식을 구하러 갔겠죠. 배고픔을 잊은 우리에게 물텀벙이는 그저 시원한 탕이냐 매콤한 찜이냐 이런 고민을 안겨주는 녀석인데 말입니다. 아니 순자 씨, 물텀벙이는 왜 통째로 찌는 겁니까? 무슨 음식을 만들려고 그러는 건가요? 쪄서 익으면 초고추장만 해서 그냥 바로 찍어 먹는 그런 방식의 아구찜. 원래 어머니가 얘기하시는 아구찜이라는 거는 그런 게 시초였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인천식 아구찜. 예, 인천식 아구찜. 인천식 아구찜이라 그 맛이 참 궁금합니다.
맛있겠네요. 고생 많이 하셨어요. 이 가족들 시동생, 신우 뭐 그 다 같이 젖 먹이면서 킬 정도로 시동생, 신우 다 키우고 자기 자식 다 키우고 뭐 그러니까 고생은 뭐 이런 말로 못하죠. 뭐 그 시절에 부모님들 마찬가지겠지만 힘든 그런 세월을 사셨던 것 같아요. 잘해주셔도 무섭기만 하던 시어머니, 그 속내를 헤아리게 되기까지 순자 씨에게도 그만한 세월이 있었겠죠. 그 세월의 맛을 들인 시어머니 음식이 꽃게장이랍니다. 이 꽃게장 담는데 소금물은 왜 끓이나 싶으네요. 꽃게가 물텀머이만큼 흔하던 시절, 소금물만 넣어 맑게 담근 꽃게장도 좋은 공짜 안주거리였답니다. 밥이라도 한 그릇 넣어 비비면 더 이상 바랄 것 없었겠죠. 인천에 또 한 번 변화의 폭풍이 불어닥칩니다. 항구 주변에 속속 들어선 공장들은 소용돌이처럼 사람을 끌어들였습니다. 이게 옛날에 내가 현대제철 다닐 때 있던 작업법입니다. 옷은 이제 해야 되죠. 막 땀이 이제 배서 소금이 되는 거죠. 뭐 그건 뭐 하루에도 수없이 땀이 뱄다 뭐 또 말랐다 뱄다 말랐다 하니까 뭐 소금이 이제 하얗게 그냥 이제 이는 거죠. 그 센 물의 온도가 한 1600도 되니까 그 안에서 이제 생활을 해야 되니까 덥고, 그래서 덥다고 뭐 얇은 옷을 입거나 그러면 안 되거든요. 왜? 딜 수 있으니까. 그래서 가능한 한 두꺼운 옷을 입고 그렇게 생활을 했습니다. 1600도라니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온도입니다. 그러나 가난이란 것도 만만치 않더군요. 온 가족이 기다리던 월급 봉투는 무엇이든지 견디게 하는 힘을 가졌더랬죠. 냄비가 오랜만에 직장 동료와 만난 백기용 씨가 공장에서 해먹던 점심을 만든답니다. 센 물을 빨리 끓이는 걸 신속제강이라고 그러거든요. 그 라면도 신속라면이야. 신속하게 끓이는 라면. 아무리 신속이라지만 물은 끓이고 면을 넣어야죠. 왜냐면 3교대기 때문에 점심시간이 따로 있는 게 아니거든. 그 시간에 조금 쉬는 시간에 그 시간에 뭘 먹고 그 시간에 뭐든지 해결해야 돼. 예, 그런 사정이 있었군요. 면은 또 왜 찬물에 헹구나 했더니 차가운 면에 스프를 풀어먹는 것이 냉라면이랍니다. 그것도 모자라 얼음까지 넣습니다. 워낙 그 뜨거운 데서 이러니까 계속 그냥 땀을 비 오듯 흘리고 나와서 뜨거운 거 먹으려면 우선 신경질 못 나요. 먹어봐야 맛을 안다지만 용광로의 열기를 모르는 우리에게 냉라면의 참맛이 느껴질지 모르겠습니다. 그 집 냉면 그릇은 세수대야만 하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세수대야 냉면 그렇게 얘기가 시작된 거거든요. 근데 세수대야만 해도 나는 양이 모자라더라고. 그것도 모자르면 그건 완전히 대식까지. 나는 그 손님들을 끌어들이는 한 그 상수인 것 같아. 화평동 냉면 소리가 들어가면 무조건 양 많은 거야. 지금은 그게 우리나라에 전체적으로 다 아주 그냥 그게 인식이 됐어요. 거의 우리 같은 노동자들이었죠. 그러니까 차가운 걸 먹어야 되는 사람들. 저는 차가운 걸 먹어야 되거든요. 저는 겨울에도 찬물을 먹어야 됐었어요. 그때는. 80년대 초 이분들이 처음 먹었다던 냉면집은 사라지고
이제는 유명한 맛집 골목이 됐더군요. 싼 가격에 푸짐한 양으로 열기를 식혀주던 냉면, 참 고마운 한 그릇입니다. 화려한 도시를 그리며 찾아왔네. 그곳은 춥고도 험한 곳. 어나먼 길을 꿈을 찾아온 청년들이 세운 도시 인천. 이제 아시안 게임이 열리는 한 달 후엔 전 세계가 그 이름을 알게 됩니다만 그 청춘들의 꿈도 알게 될까요? 화려한 도시를 찾아왔던 그들은 바로 이곳 달동네에서 살았답니다. 네, 지금은 박물관으로 남아있네요. 그나마 타양살이를 견디게 해주던 온기 어린 공간이었겠죠. 어디에서 고양이 소리도 들리는 것 같아요. 네, 지금 저녁하시나 보네요. 화려한 유혹 속에서 웃고 있지만 모든 것이 낯설기만 해. 새가 녹는 온도가 1560도라고 하는데 그나마 꿈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 버틸 수가 있었다. 그 시간을 함께 통과하며 샘물처럼 한 덩어리가 됐다. 팔도 사람들이 그렇게 인천 사람이 되었겠다 싶습니다. 거기서 타시는 거예요? 여기서. 들어서자마자 밀려오는 열기에 숨이 턱 막힙니다. 그나마 용광로보다는 열기가 덜하다는데도 실내 온도는 평균 50도. 찜질방에서 8시간을 버티는 격이군요. 그래야 물을 나게 뿌려. 이거 나오기 전에는 아예 물을 뿌리면 안 되는 거야. 이거 가파로 먹는데, 왜 앞으로 그거 오지 말라고 싫어. 1620도 넘는 평균 저 샘물 용광 투입할 수 있는 온도가 1640도 이렇게 왔다 갔다 오는데 거기서 이제 넘어오는 거니까 상당히 뜨거운 거죠. 근 30년 이곳에서 일해온 이종문 씨는 열기보다 샘물이 더 무섭다고 합니다. 샘물이 넘치면서 이거 갈등을 해가지고 샘물에 튀어가지고 많이 화상을 입었어요. 아이고, 아직도 흉터가 심은 것 같습니다. 아픈 통증은 잠깐이고 어째 높은 온도로 다 뒤기 때문에 뭐 말로 표현 못하죠. 그냥 아프고 나중에 아픈 거 안 갖고 그렇게 해서 병원에 가는 거죠. 사고를 당하고도 현장에 남아있기란 쉽지 않을 텐데요. 덥다요. 야, 이렇게 덥냐. 기다리는 것이 뭔가 궁금했는데 도시락인가 봅니다. 시간을 쪼개 냉라면을 끓여 먹던 선배들과 함께 싸워 얻은 호강입니다. 시원하고 맛있는데요. 냉국도 나왔다던데 얼음은 또 왜 찾으실까? 얼음이 항상 여기 있나 봐요. 네. 다들 얼음을 잔뜩 넣는데요. 아유, 밥보다 얼음이 더 먹고 싶은 거로군요. 근데 90년부터 이렇게 된 거지?
고열직종 맨날 이런 거 줘야 돼. 아 좋지요 그럼 이런 거 매일 나오면. 농사짓기 싫어 고향을 떠났다는 종군 씨. 처음 1년은 정말 돌아가고 싶더랍니다. 적응 못 해갖고요. 한 1년은 뭐 퇴근하면은 내일은 못 퇴사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거의 한 1년은 그랬어요. 원체 식종이기 때문에. 어떤 게 이제 더위, 반경 주로 더위죠 뭐. 보통 덥지가 않잖아요. 한여름에도 근데 겨울에도 보통 이 땀을 흘리는 그런 수작업을 많이 했고. 야, 얼음 있지? 역시 간식도 얼음 미숫가루입니다. 일하면서 먹는 물을 다 합치면 큰 주전자 2개 분량은 된다네요. 일이 힘든 만큼 퇴근길 한 잔은 필수랍니다. 다갈탕 주세요. 오늘 전장에서 진짜 땀 무지 흘렸으니까 사이다 타가지고 그냥 오늘 아주 쓰러질 때까지 먹어보자. 다갈탕이라고 해서 닭으로 만드는 음식인 줄 알았더니 아이고 이게 뭔가요? 이게요, 그 알 낳는 닭을 잡게 되면 그 낳기 전에 그 배 속에 들어있는 알이 줄줄 이렇게 연결돼 있는 거예요. 큰 거 작은 거 같이. 닭을 손질해서 팔 때 손님이 안 가져가면 버리던 부위입니다. 이 닭알집에 감자와 채소 넣고 끓인 것이 닭알탕이더군요. 주로 이제 여기 이게 서민들, 주로 서민들 그냥 제철이나 무슨 이런 데 이제 노동일 하시는 분들이 일 끝나고 오셔갖고 그냥 한 냄비 끓이시면 한 4명 정도가 막걸리 정도 해서 이렇게 드시면 배불리 드시는 그 맛 때문에 여기를 이 알탕을 많이 찾아오셨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이고 값싸고 맛 좋고 단백질 공급도 되니 네 아주 훌륭한 안주로군요. 얼큰하게 주시. 얼큰해요? 네. 나와는. 야, 닭 수십 마리 먹는 거야, 이거. 24세 이제 입사를 했어요. 작은 놈이 1살인데 또 집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회사를 그만둘 수 없는 그 자동적인 여건도 있었고 그래가지고서 아마 그 가족을 위해서 다니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남자 정군 씨가 고향으로 돌아갈 수 없었던 이유는 가족이었습니다. 돈이 안 되는 농사로는 아픈 아이 병원비도 교육비도 제대로 댈 수가 없었답니다. 남편이 이걸 좋아하다 보니까 이제 뜨거운 데서 일하잖아요. 더운 데서 일하다 보니까 이제 뭐 맛있는 건 못 해줘도 자기가 좋아하는 거 강화 토종 쪽의 음식을 자주 해줬어요. 정군 씨가 한 달에 100시간 잔업을 하고 현선 씨가 부업을 해야 간신히 꾸려가던 시절 다친 남편에게 그만두란 말이 안 나오더랍니다. 전화가 왔는데 전화를 거니까 막 그냥 막 목소리가 벌벌 떨리고 막 그냥 이상한 거예요. 근데 뭐 발을 세상에 막 그 큰 우리는 위험한 직종 아니에요. 근데 그 쇳덩어리가 이 발을 눌렀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 큰일 났다 싶어갖고 갔는데 진짜로 발이요 양쪽에가 다 양쪽 발이 하나는 깨지고 그냥 하나는 눌리고 막 이래갖고 그때 진짜 죽는 줄 알았어요. 꽈리고추에 조개 좀 넣고 끓이는 이 음식은 식어도 맛이 좋답니다. 항상 얼음을 달고 사는 남편이 걱정되는 현선 씨는 자주 추어탕을 끓입니다. 고향에서 먹던 얼큰한 추어탕만큼은 뜨거워도 잘 먹기 때문입니다. 국수도 넣어야 돼.
모르고 자잖아요. 코 골고.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어서 마누라 이때껏 먹여 살리느라고. 그러니까 그게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점점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래오래 살기나 하고 건강이나 해야 되는데 건강 챙기자 서로 그러고 살지. 이거 오셨어요? 더운데 고생하셨네. 아니 저기 추어탕 좀 끓였지. 더운데 고생했다고. 통으로 끓였는데 괜찮을라나? 어? 그렇게 먹어야지. 얼큰하게 해서 애들 없으니까 그냥 통으로 끓였어. 옛날엔 갈아서도 해고 그랬는데 그냥 통으로만 했어. 어때요? 맛있어? 아내의 마음을 담은 밥상에는 언제나 똑같은 말이 함께 놓입니다. 수고했어요. 오늘도. 화려한 도시를 그리며 찾아왔네. 그곳은 자장면으로 오늘을 살고 물텀벙이 탕으로 내일을 맞던 인천의 청춘들, 꿈은 이루었습니까? 아직 꿈꾸는 중이라면 좋겠습니다. 이 넉넉한 밥상이 당신을 응원할 테니까.